안녕하세요. 정상으로 가는 수학의 문, 문승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제가 계획한 내신 대비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업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이 반복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이상적인 거는 학생들이 한 번만 듣고도 모든 걸 다 알아들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잘 풀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이 말은 사실 너무나 이상적이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는 않겠죠. 아마 이미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지만 너무나 반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하면서도 수업 한 번 한 번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계획하는 걸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반복이 시작되는 것은 여름방학 때부터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학습을 하였나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여름방학 때뿐만 아니라 저는 언제 수업을 하든 간에 특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 교재를 구성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참고했는가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름방학 때도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 수업을 할 때 자체 교재를 어떤 자료들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교재를 구성을 하였냐면 바로 시중문제집입니다. 네, 10건이라고 적었고요. 사실상 정확한 건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게 10건 이상을 참고해서 보통 저는 교재를 구성을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시중 문제집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들을 학생들이 전부 다 풀고 틀린 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면 너무나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적인 시간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를 다 푸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푸는 것은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현실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만약에 총 다 참고를 해서 만약에 그 중에서 좋은 문제들을, 우수 문항들을 선별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것들, 우수 문항들만 풀 수가 있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여름방학에 교재를 구성할 때는 시중 문제집 중에서 우수 문항만을 선별을 해서 교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학기 중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자체 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자체 교재를 이번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였느냐? 바로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은 2022년이죠. 저는 20년 내신 기출 가지고 교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왜 21년, 당장 작년에 해당하는 21년 가지고는 왜 교재를 구성하지 않았느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장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를 올해 재사용하는 거는 사실 확률이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21년 내용을 하나도 사용 안 하느냐? 네, 사용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테스트를 현재 21년 내신 기출 시험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년 자료를 제가 가져다가 교재를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20년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학생들에게 그냥 뭐랄까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제가 일일이 문항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 문항들만을 선별해서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문제집과 내신 기출 문제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중 문제집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능에 조금 더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깔끔할 수 있는데 실제 내신 문제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기출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이 가장 내신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기출 문제 가지고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집합과 명제 단원 수업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수업 동안 절대부등식, 함수,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도형의 이동이 아직 안 나갔던 학교들도 있어서 1학기 때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까지 수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는 대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건데 바로 학원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원에는 내신기출사라고 하는 학원 자체 교재가 존재합니다. 이 내신기출사라고 하는 교재는 매년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7년부터 19년까지에 출제됐던 3개년이죠. 이 기출 문제들 중에서 역시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를 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교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신기출사 이 교재를 만드는 교재팀이 있고요. 그 교재팀에서 여러 번 검수 및 확인을 통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학원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나 가장 최근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문제들만을 선별해서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신 기출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간단한 수업 계획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가볍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21년 내신 기출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원에서 테스트 보는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닌 학교들도 몇몇 학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5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사실 50분 내내 집중을 한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 50분 내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러는 순간 이제 조건을 잘못 읽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학교 상황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제 5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하루에 최소가 하나거든요. 후반부에 가서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이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실제로 하루에 2개의 테스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횟수 동안 학생들이 이 테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과제로도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 학원에서 테스트 보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고 그래서 막 테스트 때 조금 집중을 안 한다든지 혹은 빨리 풀었다는 이유로 쉬는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좀 크게 따끔하게 혼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21년 내신 기출로 테스트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첫 번째 50분 시간을 재고 시험을 보고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학교 내신 기출이기 때문에 서술형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을 채점을 할 때에도요. 그냥 맞았냐 틀렸냐 이것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에는 부분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점수까지 점수 채점 기준표를 세워가지고 그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최대한 채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서술형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테스트는 항상 이제 오답이 완료된 채로 귀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테스트 결과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 오답률이 50% 넘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다시 또 테스트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빵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을 관리라고 보시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은 기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스트 결과 와 수업 현황.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단원 수업을 진행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항상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물론 우리 선생님들을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주시겠지만 사실 궁금하시겠죠.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두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어머니들께 매 시간마다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테스트 오답 과제가 있겠죠. 매 시간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과제를 내줄 텐데 이 과제까지가 완료되었을 시만 현재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정말 부득이한 이유 혹은 뭐 가정사 같은 걸로 인해서 과제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귀가를 시켜주지만요. 그러나 특수한 죄송합니다.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해놓고는 이것들이 전부 다 완료되었을 시에만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다음날 수업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힘든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안 챙겨주면 점점 빵꾸가 나더라고요. 학생들 뭐 공부 현황이라든지 혹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자꾸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끝까지 남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새벽 3시, 4시 이렇게 귀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중간중간에 연락 오시기도 해요. 오늘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긴 하지만 항상 뒤에 한마디를 붙이거든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는 숙제 잘 해올 수 있도록 집에서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귀가를 시키는 편인데, 네, 아무튼 오답과 과제는 제가 좀 꼼꼼하게 좀 하려는 편이라서 조금 늦게까지 남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클리닉입니다. 일단 클리닉 기본적으로 자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클리닉을 제가 운영하는 시간 동안 저 또는 조교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자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요, 이 시간 풀로 참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시간 중에서 가능한 날에 와서 참석하라고 제가 미리미리 조사를 합니다. 일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스카이반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요일 전 수업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귀가하기 전에 제가 항상 시간 조사를 해서 클리닉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무로 참석하게 하고 있고요. 최소 3시간 이상 자습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안내가 되겠고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 성적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가볍게 필기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어떤 거 필기할 거냐면 멱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멱집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어 자체를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혹은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얘를 활용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빈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름을 안 배우더라도 문제가 계속 나오면 차라리 이름까지 해서 같이 기억해버리는 게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멱집합이라는 이름 알려드리고 얘에 대한 내용 한번 먼저 필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멱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 PA 요렇게 적기도 하고요. 혹은 마치 거듭제곱인 것처럼 2의 A제곱 요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 멱집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다 적자. 저는 2의 A제곱 이 기호를 조금 더 선호해서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이 집합, 멱집합이라고 하는 요 I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은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집합이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일단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대체 멱집합이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X가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이다 라고 합시다.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바로 집합 X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멱집합은 어떠한 집합이느냐? 바로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서 가지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두 번째 특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기호의 뭐랄까요? 원인? 요렇게 기호를 만든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갑니다. N의 멱집합. 즉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2의 지수에다가는 NA를 적으면 되겠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멱집합은 말이야. 우리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했어.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지. 근데 우리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2의 거듭제곱이었잖아, 그지? 근데 지수에 A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가볼게. 동그라미 3번. 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한번 따라와 봐야겠지. 뭐냐면 집합 X랑 집합 Y 모두 다 멱집합의 원소라고 하자. 그러면 성립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X와 Y 가지고 교집합을 했어. 얘도 멱집합의 원소야. 그리고 X와 Y 가지고 합집합을 했어. 얘도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 동그라미 3번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3번, 요 동그라미 3번 아니야? 요거 3번이야. 갑니다. 일단은 X랑 Y가 멱집합의 원소라고 하자. 그러면 멱집합의 원소다의 정의가 뭐였냐면 동그라미 1번 내용이지. 즉 집합 X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고 집합 Y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야. 맞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어서 할 수가 있냐면 X랑 Y 둘 다 집합 A에 쏙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얘네 가지고 교집합을 구해도 당연히 A의 부분 집합일 것이고 얘네 가지고 합집합을 구해도 당연히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지, 그지?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 교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면 부분 집합이면 뭐라고 했어? 멱집합의 원소라고 했잖아. 합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뭐라고 했어? 멱집합의 원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X 교집합 Y도 멱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X 합집합 Y도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3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사실 멱집합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요 동그라미 1번이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멱집합의 원소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 요거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럼 요 내용에 맞게 한번 동그라미 1, 2, 3, 4, 5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1번 가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공집합이 멱집합, 지금 B가 멱집합이지, 그지? 멱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다? 바로 공집합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 얘는 맞는 내용이지. 제낄게요. 왜 맞는 내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지? 계속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동그라미 2번 내용을 기억해야겠지?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했어. 2의 거듭제곱 적어야겠지. 그리고 지수에 뭐 적어야 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적어야 돼. 집합 A는 원소가 뭐 있어? A, B, C. 그리고 A, B 원소로 가지는 집합 하나, A, 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하나, 총 5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2의 5제곱으로 계산하시면 32이다. 역시나 2번도 맞으니까 제껴야겠지, 그지? 계속 갑니다. 3번 갈게요. 집합 A가 멱집합의 원소냐고 물어보고 있네. 그 원소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 뭐 하는 거라고? A가 A의 부분 집합이냐? 이거 확인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집합 A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거 너무나 맞지? 제껴. 4번 갑시다. 4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야? 그치?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쏙 들어가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은 의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에 해당하는 A, B, C 그리고 A,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A, 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얘네가 싹 다 집합 B의 원소냐?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 올려쓸게. 집합 B의 원소냐? 여기 뭐라고 했지? 그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따라서 A, B, C 그리고 A, B를 원소로 가진 집합 그리고 A, C를 원소로 가진 집합 얘네가 전부 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 요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부분 집합이 맞아.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집합이 아니잖아. 어떻게 부분 집합이야, 그지?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인 거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지? 일단 정답을 찾았으면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중이잖아. 5번도 확인하러 가자. 5번. 5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A와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얘가 몇 집합의 원소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럼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지? 필요 충분 조건 뭐다? A와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 요거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부분 집합이라고 해놓고 왜 이걸 썼을까? 부분 집합이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A와 B 모두 다 집합 A의 원소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A도 원소 맞고요. B도 원소 맞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니까 제껴. 따라서 결론 얘기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요거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요걸로 문제 풀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